서울에 사는 60대 김동석 씨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는 80만 원 조금 넘는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5년 동안 연기연금을 신청해 받을 국민연금을 100만 원으로 맞춰놨습니다. 김 씨는 서울의 공시가 9억 5천만 원의 아파트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고 이 집은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며 생활비를 보탰는데 거기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더하고 기초연금 받을 것까지 계산하면 씀씀이가 크지 않았던 김 씨네 부부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나중에 외동아들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이 커서 집을 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고 주택연금으로 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김 씨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야 하나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건강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었고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 임대 소득도 없었던 김 씨는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분명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된 거지? 김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씨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었고 이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알아본다고 알아봤지만 사실 그렇게 깊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연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즉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김 씨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보료도 내지 않고 아들의 건보료도 오르지 않아서 김 씨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였습니다. 김 씨가 가진 아파트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김 씨가 생각한 대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세 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로 계산합니다. 즉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9억 5천만 원에서 0.6을 곱해주면 과세 표준이 5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는 5억 4천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김 씨는 국민연금을 연간 1,000만 원을 넘기면 즉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김 씨가 받는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김 씨는 더 이상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탈락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2025년 기준 월에 364만 8천 원을 넘기면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되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소득인정액으로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9억 5천만 원에서 먼저 대도시 기준 공제 금액인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거기다가 소득환산율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눠줍니다. 그럼 271만 6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100만 원을 그대로 더해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371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는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을 넘기기 때문에 김 씨는 기초연금에서조차 탈락했습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됐고 그나마 받을 국민연금에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보료를 제거하면 이제 70에서 80만 원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아내가 일을 그만두면 둘이서 이 돈을 가지고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연금 100만 원 외에 특별한 소득도 없는데 건보료 수십만 원 내고 나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김 씨는 이 같은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집을 그냥 팔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완강하게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괜히 연기연금을 신청했다며 후회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꼼꼼히 알아보지 않은 자신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김 씨는 친구를 만나 자신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집은 따로 없지만 국민연금을 월에 16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연에 2천만 원이 안 될 정도로 딱 맞춰놓고 국민연금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모아놓은 예적금을 먼저 쓰고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넣어두면 매년 7.2%씩 증가한다고 전문가가 말했다니까. 예금은 해봐야 2%, 3%밖에 안 하잖아.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겠어? 공부한 사람들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돼. 김 씨는 친구에게 계산을 잘해봐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친구는 김 씨의 말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김 씨의 친구는 후회했습니다. 자기의 계산과는 달리 국민연금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살짝 넘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건보료 고지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애걸복걸했지만 2천만 원 밑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는 그렇게 연금 조금 더 받아보려다 오히려 건보료로 매달 20만 원씩을 내야 했습니다. 김 씨와 김 씨 친구의 사례처럼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산을 잘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건보료 고지서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정말 없어져야 할 제도지만 국민연금 감액제도보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여지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 가입자가 되면 집 한 채만 있어도 재산으로 합산돼 건보료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항상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계산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건보료는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보료의 소득 기준을 정할 때 국민연금은 포함되는데 개인연금은 불포함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공제도 하나 없이 감액을 시켜버리거나 건보료 폭탄의 요인으로 만드는 현 제도가 하루빨리 바뀌기를 바랍니다. 건보료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66세 최기련 씨는 최근 지인의 가게를 넘겨받아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인에게 레시피를 모두 넘겨받은 데다가 위치까지 좋아서 최 씨는 가게를 시작한 지 첫 해에만 순수익 7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 씨는 월에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장사가 잘 되니 생활 수준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골프를 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음식도 유기농 음식들로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이런 풍족한 생활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가게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마구 들어오면서 최 씨의 가게는 손님이 점점 줄기 시작해 이제는 월에 100만 원의 순수익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벌었던 소득이 건강보험료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7.09%만큼 나왔습니다. 월 7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최 씨는 한 달에 49만 6천 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것까지 내고 나면 김 씨는 가게를 하고 남는 돈은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번 돈이 국민연금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래서 번 소득이 300만 원 정도라면 국민연금에서 감액될 금액이 거의 없고 400만 원을 벌더라도 국민연금에서 5만 원 정도만 감액됩니다. 즉 월소득 300만 원이 A값이라고 했을 때 A값인 300만 원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을 더 벌면 즉 월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면 5에서 15만 원이 국민연금에서 감액되고 500에서 600만 원 미만이면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국민연금에서 감액됩니다. 만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번다면 국민연금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감액됩니다. 월에 700만 원을 벌었던 최 씨는 위의 표를 적용했을 때 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만 원의 25%, 즉 75만 원을 더해 총 125만 원 정도가 국민연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A값은 2025년 기준 308만 9,600여 원이 됐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건보료에 국민연금까지 감액되어 이래서 번 돈의 건보료를 뺀 50만 원과 국민연금 150만 원에서 125만 원 정도가 차감된 25만 원을 더해 총 7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최 씨는 자존심이 강해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골프를 쳤지만 이제는 돈이 없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 더 이상 골프를 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월에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근로소득에 의해서 감액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월에 400만 원을 벌어도 5만 원 정도만 감액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근로소득으로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세금 포함 7만 9천 원이 공제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국민연금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거기다 소득으로 감액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민연금을 감액시키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최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최 씨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진세였습니다. 누진세란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을 말합니다. 위의 표처럼 연간 소득이 1,400만 원 이하면 6%,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면 15%,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면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면 35%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최 씨의 경우 월급을 평균 700만 원 받았으니 연간 소득이 8,400만 원으로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400만 원에서 0.24를 곱해주면 2,016만 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금액인 576만 원을 빼주면 1,44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만 월 200만 원 받는 분들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참고로 월에 64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 77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65세 한길석 씨는 2002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한 씨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200 곱하기 12개월, 즉 2,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위의 표를 참고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면 전액, 350만 원에서 700만 원 구간은 350만 원 더하기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은 490만 원 더하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30만 원 더하기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가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최 씨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2,400만 원으로 63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10%를 적용한 100만 원을 더해주면 총 730만 원이 최 씨가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 원을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씩 추가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최 씨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본인 공제 150만 원에 추가 공제 150만 원까지 해서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 씨가 받는 연간 연금 2,400만 원에서 먼저 연금소득 공제 730만 원을 빼주고 본인 공제에 추가 공제 300만 원까지 빼주면 최 씨의 과표 산출액은 1,370만 원입니다. 여기서 누진세율표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최 씨의 과세표준은 1,370만 원으로 1,4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370만 원에서 0.06을 곱하면 최 씨가 내야 할 세금은 82만 2천 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직접 국민연금을 받고 나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계산을 해보셨나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내가 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고 그에 맞게 생활할 수 있으니 아직 계산을 해보지 않았다면 시간을 내서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수령 시 추가로 신청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혜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첫 번째는 국민연금증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증 카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증 카드는 월에 1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만 받아도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종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카드는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회비는 면제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만 65세 이상의 경우 철도요금을 30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행 상품 할인, 문화행사 참여, 쇼핑 할인, 주유 할인, 요식 할인, 보청기 할인, 영화 할인 등 다양한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콜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고 신청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번째는 안심통장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돈이 압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행히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압류도 금지이고 담보로 제공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연금수급권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연금이 지급된 이후까지 압류금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인 즉슨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연금을 지급하는 순간 압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월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압류가 걸려 출금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압류 명령 취소 신청 소송을 걸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이 내가 받는 국민연금을 지키려면 안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은행에서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이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압류 자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안심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에 185만 원입니다. 만약 매월 185만 원씩 입금되는 국민연금을 계속 빼서 쓰지 않고 10개월 동안 쌓여 1,850만 원이 돼도 이 돈 모두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인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앙회, 신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입니다. 아직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안심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세 번째는 청풍리조트 할인 서비스입니다. 제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 수급자 혹은 가입자에게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여행지입니다. 누구나 퇴직을 하고 여행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너무 비싼 곳보다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도 한번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풍리조트는 레이크 호텔과 힐하우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급권자와 가입자의 혜택이 약간 다릅니다. 수급권자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도 최대 65%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풍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여기서 추가로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오래된 모텔 1박 값으로 청풍 리조트에서 하루 묵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이 높은 만큼 예약이 꽉 차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일찍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네 번째는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사와의 거리가 먼 곳에 거주, 생업종사 등의 이유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즉 내 집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연금 상담 및 복지시설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국민연금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해 행정기관이나 병원 등에 함께 가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루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빌려주는 대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종연금 및 장애연금 1에서 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간 4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9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의 성격이다 보니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금리 기준으로 매분기 변동이 되는데 최근 1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 3.35%에서 3.8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자보다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노후에 빚을 지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3가지와 국민연금을 수급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월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혜택들까지 빠짐없이 전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